저기 선생님이 조용히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잘 봤어. 어? 잘 봤어. 그래서 없애버리겠다고. 공부 더럽게 안 했는데 잘 봐서 없애버리겠다고. 근데 한 번도 못 썼어. 왜냐면 걔가 서비스가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본 데일리 테스트 있잖아요. 이거 옛날에 봤던 거예요. 기억나던데. 지문이 익숙해요. 나 보자마자 기억나. 나 이번 출장 보고 배웠어. 나도 메이드 보자마자 박έλ 생각. 뭘 알아? 안 썼어. 나안 했어. 예전에 봤던 겁니다. 네. 근데 또 틀렸더라고요. 똑같은 걸 딴에도. 물론 오래되긴 했습니다. 8월 한 중순? 8월 말? 이쯤에 했던 거라서. 자, 일단은 뭐 그건 그렇고 일단 우리 새해 들어서 이제 첫 수업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얘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새해 등급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좋은 등급 잘 받으시고요. 뭐 어차피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멤버가 이렇게 뭐 바뀌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뭐 제 방향성은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기존에도 어차피 제가 업법 수업을 할 때는 애초에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을 상정하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이제 패턴을 이제 바꿀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해왔던 대로 할 거고요. 다만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난번 이제 여름방학 때 그 서술형 그 교재를 갖고 이제 클리닉을 했었잖아요. 이제 화이트 라벨 갖고 했었죠. 물론 제대로 안 된 게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뭘 할까? 이번에는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둘 중에 하나를 할까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번에 막 단어 테스트 보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 테스트는 어차피 볼 겁니다. 그 이제 독해 교재를 제가 새로 나눠줄 건데 수특을 원래 할까 했는데요. 수특이 너무 쉬워서 왜 인상 쓰고 인상 쓰죠? 수특이 너무 쉬워서 그래서 우리가 학원에서 교재를 만들었어요. 수특보다 어려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네. 아니 쫄 필요 없어. 조금만 더 어려워. 아무튼간 네, 그래서 그 교재를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독해 시간이니까 목요일이 되겠죠. 그때 이제 교재를 나눠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교재를 갖고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는 독해 시간에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해 수업 때는 이제 그 단어 테스트를 좀 추가로 볼 거고요. 이번 방학 때 클리닉으로는 서술형 대비를 역시나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화이트 라벨은 이미 우리가 이제 한번 했으니까 다른 교재를 좀 보고 있는데 일단 하나 골라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일단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볼게요. 좀만 더 고민해보고 이번 주 중에 여러분 뭐 이제 목요일날 말씀드리던가 아니면 뭐 제가 단톡방에라도 좀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를 좀 제가 말씀드리는 교재를 준비를 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그 밖의 것은 딴 거 뭐 별거 없고요. 자,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자, 볼까요? 1번부터. 대부분 이제 쉬운 것들은요, 이게 지금 설명하려면 되게 길거든요. 4개나 되다 보니까. 그래서 쉬운 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주로 많이 틀렸던 문제들 위주로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A번. 동사자리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근데 앞에 Y를 기준으로 해서 math course 주어 나왔고 여기가 동사고 목적어고 전치사의 명사 그리고 여기가 또 이제 접속사의 주어 동사 나왔죠. 동사 자리가 맞으니까 have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B번 뱀이냐 냄새가 붙으냐인데 우리가 이제 제기대명사냐 일반대명사냐의 차이점은 문장의 주어랑 동일한지를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 주어랑 동일한지 아닌지를 보려면요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계층에 있는 여성들은요 보통은 dress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단어 좀 알려줄게. 얘들아 dress라는 단어는요 옷을 입히다라는 뜻이야. 옷을 입히다. wear라는 단어랑은 좀 다르죠. wear는 착용하다라는 뜻이거든. 착용하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dress는요 be dressed in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써요. be dressed in. 그러니까 수동태로 더 많이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뭐를 입다라는 뜻입니다. 뭐뭐를 입다. 되나요? 뭐야 이거? 죄송해요.
자,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 wear는 착용하다에 좀 더 가까워요. 보통 우리가 wear를 입다라고 많이 이제 해석하는데 입다보다는 착용하다입니다. 즉 몸에 걸치는 건 다 wear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어쨌든간 그럼 여기서는 타동사로 쓰였으니까 그냥 입히다로 해석하면 돼. 그러면 그 계층의 여성들은 보통은 입히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그러나 were dressed, 입혀진 거야. 누구에 의해서? maid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계층은요, 좀 앞에 나와 있는 여기 rich라고 나왔죠? 좀 상류 계층의 여성들을 말하는 거겠죠. 귀족이나 이런 여성들. 즉, 그 계층의 여성들은요, 지가 옷을 안 입었다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입히지 않았다라는 말이 적합하니까 themselves, 제기대명사를 쓰는 게 맞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에서 틀린 분들이 좀 있을 텐데요. 여러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말 기본기인데 여러분이 의외로 잘 모르는 것. 바로 보어라는 개념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보어. 우리가 흔히 구문분석 할 때 비동사 뒤에 나오는 거, 뭐 이제 자동사 뒤에, 이형식 자동사 뒤에 나오는 거 하면서 그냥 공식처럼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보어라는 개념은요,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상태를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쉬운 예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she is pretty 하면은 그녀가 예쁘다 이러고 해석을 끝내버리잖아. 근데 사실 이거를 쪼개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녀가 이다. 원래는 예쁜이죠. pretty는 예쁜 상태를 말하는 거야. 상태. 됐어? 그래서 그녀가 예쁜 상태이다가 되니까 여기서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보어라는 거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보어인 거야. 예를 들어 명사로 쓸 때도 she is a student 하면은 그녀가 학생인 상태이다가 되는 거죠. 됐어? 이런 걸 말하는 건데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흔히 구문 분석을 할 때 완전한 문장이냐 불완전한 문장이냐를 할 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정도가 되면은 걸림돌이 하나가 생기는 게 바로 자타동사 부분이에요. 자타동사 부분. 그러니까 remain이 만약에 여기에서 자동사라면 완전한 문장이겠죠. 근데 얘가 만약에 타동사야.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즉 우리가 완전 불완전을 구분함에 있어서 자타동사 구별이 이제 걸림돌이 될 때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remain이 자동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remain은 남아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할 때 해석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사실 이 remain은 일반적으로는 뒤에 보어를 받는 동사예요. 어떠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물론 일형식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냥 남겨져 있다. 그냥 남아있다. 일형식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대부분 이형식 동사는요. 일형식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요. 어찌됐든간 이 remain이라는 단어의 해석 의미상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보어를 받는 동사이기 때문에 자동사라는 걸 우리가 해석으로 알 수 있고요. 자동사는 애초에 목적어를 받지 않으니까 얘만으로 완전한 문장이고 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부사 where를 써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형식도 똑같아 얘들아. 오형식도.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의 투부정사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여서 뭐뭐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목적격 보어로 쓰인 건지 아니면 얘가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인 건지 이게 해석에 따라 전부 다 달라진다는 거죠. 이 목적격 보어라면요 얘가 투부정사 하는 상태다라고 해석이 돼야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자, 참고로 알려드렸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갑니다. 자, 두 번째에서는 몇 가지만 보면 되는데 간단한 것들을 넘어갈게요. 자, 1번 스위치죠? 주어가 메소드입니다. 단수니까 is. 문제될 거 없어요. 2번. 자, 이거는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hold라는 단어가 오형식으로 쓰인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것만 보면은 여러분이 그냥 외워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강박이 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captive한 상태로 hold했다라고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어쨌든 얘도 문제 없고요. 3번 같은 경우 얘가 이제 은근히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it가 가리키는 건 fish입니다. fish. 근데 여러분 fish라는 거는요 반복수 동형입니다. 즉 단수형도 fish고 복수형도 fish야. fish라고 안 쓰죠. 그러면 우리가 fish라는 형태만 보고 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어떻게 하냐. 이 힌트가 나와 있죠. 여기에 s 붙어 있죠. s가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얘가 단수라는 걸 알려주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수형이 it로 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attaches라고 나왔는데 얘가 지금 동사형이잖아요. 그럼 동사 자리가 맞는지를 봐야겠죠. 일단은 which가 나왔고요. which 이하의 involves 동사 나왔습니다. involve 우리 뭐 포함하다 시리즈 있죠. include나 involve나 이런 애들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아요. 그럼 pulling 동명사 나왔고 뒤에 나와 있는 on electric wire는 이 pulling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동명사의 목적어가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 다 나왔으니까 이 뒤에는 수식어 자리가 나와야겠죠. 우리 예전에 배웠던 완수불명 기억나세요?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랑 짝이다. 이 얘기했었죠. 즉 앞에 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 뒷부분, 요 뒷부분은 수식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동사가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틀린 거죠. 됐어? 그럼 수식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포터블 제너레이터에 붙여진 wire라는 형태로서 과거분사, 즉 형용사, 수식어의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서 과거분사를 쓰는 이유는 wire가 붙이는 게 아니라 붙여진다라는 해석이 적합하고요. 또 하나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5번은 그냥 measuring과 병렬 구조로 연결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3번에 1번 보겠습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인데요. 자, 보자. 보통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격을 구분하는 거는 중등부에서 보통 끝납니다. who 쓸래, which 쓸래 중등부에서 끝나죠. 근데 딱 하나 소유격 관계대명사 하나만큼은 격 구분 문제가 나옵니다. 여전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복습 겸 한번 보자. 앞에 명사가 나오고 무언가가 나오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형태, 이런 버전이 되게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관계부사 있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마찬가지죠. 동격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그리고 일반적인 접속사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접속사들, when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종류가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걸 골라서 쓸 수 있느냐, 여기선 해석적인 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and를 기준으로 해서 which 한 덩어리 나왔고 whose 한 덩어리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각각이 앞에 있는 one을 수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one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term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잠깐 보겠습니다. 예전부터 많이 배웠던 건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앞뒤로 명사가 나와요. 앞뒤로. 앞에 나오는 명사는 선행사죠. 이놈에 대한 선행사. 뒤에 나오는 명사는 원래 소유격 뒤에는 명사를 쓰잖아. 그렇지? 그래서 앞뒤로 명사가 나오는데,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를 소유격의 해석인 뭐뭐의라는 해석으로 연결했을 때 말이 자연스러워야 소유격을 쓸 수 있는 거야. 명사의 명사 이렇게 해서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앞에 the house라고 나왔고 뒤에는 roof라는 명사가 나왔다면 이때 우리가 whose라고 쓰는 것처럼요. 집의 지붕 이러면은 말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유격을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whose에 대한 선행사는 one인데 one은 결국에는 term이랑 똑같은 거예요. 용어야, 용어. 그러면은 용어의 맥락이라고 지금 해석이 되는 거죠. 용어의 문맥, 용어의 맥락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해석상으로는 일단 문제가 없고요. 뒤를 봤을 때는 주어에 does not indicate 동사에다가 which meaning is intended가 목적어니까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구문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요거 헷갈리신 분들이 많을 건데 요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알아두면 편한 겁니다. 일단 이 2번 문제가요 수일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은 잘 봐.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다 체크해보면 sign 있고요, fork 있고요, trail 있습니다. 다 어가 붙어 있어요. 다 단수죠. 근데 이거를 굳이 수일치 문제로 낸다고? 말이 안 되잖아. 너무 쉽죠 그러면? 그러니까 얘는 수일치 문제가 아니라 tell을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에서 아마 is red라고 쓰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미리 말하면 선행사가 sign이거든요. 간판이야, 간판. 어떤 표지판.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표지판이 있는다가 아니라 표지판이 읽혀진다가 해석이 더 자연스럽지. 그러니까 왠지 수동태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아닌 이유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어법적인 이유를 말할게요. 얘가 만약 수동태라면
뒤에 목적어를 쓰면 안 되거든? 근데 뒤에 목적어가 나왔어요. 그게 뭡니까? 요거예요. Where to write. 얘 자체가 목적어입니다. 됐어? 그래서 일단 어법적으로 틀렸습니다. 수동태를 쓴다면요. 해석적인 이유를 말해줄게요. 해석적인 이유. 여러분 이게 모의고사에서 은근히 잘 나오는데 표지판 이런 애들 있잖아. 표지판에 쓰여 있다라는 말을 쓸 때요. 우리가 is written 이렇게 쓸 것 같죠? 비동사의 written. 근데 그렇게 안 써요. 그렇게 안 쓰고요. 이 쓰여 있다를 say나 read로 써요. 보통 표지판에 뭔가 쓰여 있다. 즉 우리가 이걸 직역을 하면은 표지판이 말한다, 표지판이 읽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표지판이 실제로 말하거나 읽는 게 아니죠. 즉 여기서 say나 read가 말하는 건요. 표시해 준다는 의미로서 쓰인 거예요. 보여준다. 됐어요? 보여준다. 그러니까 오히려 앞에 나왔던 이 indicate 의미랑 비슷해요. say나 read가. 그래서 표지판이 뭐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표지판이 이렇게 말한다. 말하다의 의미가 되는 게 결국 뭐다? 쓰여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적으로도 능동형으로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너무 쉽죠?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능수동까지 따져야 됩니다. 뒤에 대절이라는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능동형을 써야겠죠? 그래서 3번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왓댐 문제인데 이거는 뭐 사실 너무 쉬워요. 여기 주어, 여기 동사, 보어, and, 오픈도 보어 2번입니다. 여기 보어 1번. 자, 그래서 전치사에 명사까지 나왔어요. 자, 지금 제가 구문 분석한 걸 보면요. 이 형식의 완전한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완전한 문장 뒤에는 수식어가 나와야 되지. 근데 what은 수식어 역할을 못합니다. 어떤 걸로 쓰여도 못해요. 관계사로 쓰이든 의문사로 쓰이든 what은 무조건 명사절이에요. 됐어? 그래서 땡 대시정답이 됩니다. 대시정답이 되는 이유 간단하죠? 뒤에 동사만 나왔으니까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를 쓴 거고요. 자, 마지막 explicitly 라고 이제 부사형이 나왔는데 부사나 형용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당연히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문제가 되겠죠. as 사이에 있으니까 원급으로는 일단 제대로 나왔고요. 뒷부분을 날려버리면 돼요. 구분할 때 얘만 남죠. 그럼 앞에 있는 걸 봤을 때 동사가 spell이거든요. spell. 근데 spell이라는 동사가 오형식으로 쓰이진 않겠죠. 뭔가를 철자로 말하다 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앞에 있는 spell을 수식하는 부사로서 쓰인 거기 때문에 5번도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 문제는 여러분이 너무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2번이 정답이죠. 앞에 있는 skin 주어니까 단수 취급. 너무 쉽잖아. 그렇죠? 나머지도 좀 볼게요.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remind 표현 나왔는데 이 remind 표현은 두 개만 기억해 주세요. remind A of B 그리고 remind A that B 이거 두 개. 이 두 개로 씁니다. 그래서 A에게 B를 상기시키다야. 차이점은 얘는 명사를 쓴다는 거고 얘는 절의 형태로 쓴다는 거겠죠. 이거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해석은 똑같아요.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은 remind A that B로 썼고요. 뒷내용을 봤을 때 주어, 동사, 관목, 직목 다 제대로 나왔죠. 4형식의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접속사 앞에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이제 부사형이신 동사를 수식하는 건데 우리 그 지각동사의 경우에는요 일반 형용사를 보어 자리에 쓰진 않습니다. 지각동사는 보통 우리가 이제 동사원형, ing, pp 이런 형태를 쓰죠.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지금 형태로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clearly라는 부사로서 쓰는 게 맞습니다. 내 자신이 클리어한 상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클리어한 상태가 아니고요. 클리어하게 본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얘가 보어가 되려면 내 자신이 클리어한 상태여야 된다. 이런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3번도 문제될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앞에 나와 있는 드라이브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였다. 이 4번 같은 경우는 문제 의도가 뭐냐면 has가 문제 의도예요. has. 왜냐면 만약에 얘가 사역동사라면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문제 의도인데 만약에 얘가 사역동사라면은 이 드라이브가 운전일 수도 있고 충동일 수도 있겠죠. 근데 충동이 성공하게 만들다 이러면은 좀 해석이 어렵겠죠. 에밀리가 충동이 성공하게 만든다 이러면 이상하잖아 해석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투부정사가 얘를 수식하는 쪽이 좀 더 맞겠죠. 해석으로 푸는 문제고요. 마지막 5번 같은 경우 herself는 이제 제기대명사는 문장의 주어랑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등장한 she가 똑같은지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해석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해갖고 데일리는 좀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워낙 오래전에 요 진도를 나갔어서 진도를 어디 할 차례였지? 아까 제가 프린트 드린 분들 혹시 몇 페이지시라는 게? 124쪽? 124쪽부터 할 차례로 일단 내가 진도 확인을 했는데 맞는지 좀 봐주세요. 혹시 책 가지고 계시는 분. 그 전과 다 하지 않았나요? 다 했었죠? 맞죠? 요 교재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요 교재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 세교 교재의 맨 마지막 끝판왕 교재가 있어요. 어법 끝 7점 모의고사라는 빨간색 책이 있거든요. 그게 겁나 어려워요. 고3 수준, 어떤 거는 고3 수준보다 어려운 것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할 겁니다. 네. 근데 조금 고민되는 게 그 교재가 난이도도 되게 높고요. 그 문제를 여러분 다 풀 수 있는 정도면 아마 어법 공부를 안 해도 될 정도예요.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 대학교 가서도 안 해도 될 정도로 어쨌든 난이도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교재 마무리 되고 나면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124쪽 보자. 124쪽의 내용을 보면은 부분 표현은 오브 뒤에 명사의 수를 일치시켜라. 뭐 솔직히 너무 쉬운 건데요.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만. 나머지는 제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부분 표현이라는 이 말이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서요. 비율 개념이라고 좀 바꿔주세요. 부분 표현이라는 말 대신에 비율 개념. 왜냐하면 부분 표현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부분이란 말을 들으면 파트가 제일 먼저 생각날 수밖에 없잖아. 근데 파트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분 표현이라는 거는요, 비율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트 개념에 가까워요. 퍼센트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이 퍼센트 개념에 대한 거는요, 수일치를 뒤에다가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 아래 있는 그 표 부분을 보시면 부분 및 분수 표현 오브의 명사 나왔잖아. 그러면 명사에 수일치한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요. 원 오브의 복수명사 원에 수일치한다.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더 넘버 오브와 어 넘버 오브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어 넘버 오브는 내가 얼라도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많은이란 뜻이야. 많은. 됐어? 그래서 뒤에 복수명사에 복수동사 오고요. 더 넘버 오브는 진짜 숫자라는 뜻입니다. 숫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 단수형 동사가 온다는 점.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더 설명할 거 없고요. 얘네들은요,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26조. each, every, both. 이런 거 진짜 우리 지금 짬이 있지. 우리가 이런 거 너무 쉽죠. 네. 그래서 each와 every, both 나왔는데 뭐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일단 뭐 몇 개 필기는 좀 해볼게요. 뭐 사실 얘네도 잘 나오는 애들은 아니거든요. each부터 보자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each에는 뒤에 단수명사 오고 뒤에 단수형 동사 오죠. 근데 이제 이 each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도 쓰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each는 얘가 단수명사를 수식하는 일종의 형용사로서 쓰인 거예요. 형용사로서. 근데 each가 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거든. 그래서 H5를 쓰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 팁을 주자면 이건 영작할 때 팁이야. 오브가 뭐뭐 중에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원오브 하면은 뭐뭐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오브가 중에라고 해석될 때는 보통은 복수명사를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이런 의미로서. 자, 그래서 복수명사가 나오는데 동사는 당연히 단수형 동사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 이 덩어리가 이렇게 꾸며져서 이 each 자체가 주어로 쓰인 거예요. each는 단수 취급이니까 단수형 동사 보겠죠. every는 단독으로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every는 그냥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단수 취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oth는 항상 복수형이고 거기 참고로 보면 더 플러스 형용사가 이제 뭐뭐한 사람들이다. 역시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더 플러스 형용사는 얘들아
반드시 뭐뭐한 사람들로만 해석되진 않아요. 이게 더 플러스 형용사가요. 뭐뭐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주 나오진 않지만 뭐뭐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당연히 단수로 취급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솔직히 여러분이 평상시에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요. 보통 우리가 그 성경책을 보면은 이제 초반에 그 막 창세기, 출애굽기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영문판 버전을 보면요. 초반에 정말 많이 나오는 용어 중 하나가 선과 악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선이 영어로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the good이라고 나와요. the good.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냥 좋은 것, 즉 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단수로서 봐야겠죠.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녀석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요. 만약에 니네가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애가 나왔어. 그러면 그때 가서 익혀도 돼. 그때 가서 익혀도 돼. 그러니까 평상시에까지 이거를 알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 128쪽. 구와 절은 한 덩어리로 봐서 단수 취급한다. 아, 이게 내용이 너무 쉬운데? 자, 일단은 한번 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아니면은 뭐 대절 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이제 주어 자리에 오면은 단수 취급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특이한 거 딱 하나만 제가 좀 써줄게요. 책에 없어서요. 우리 왓절 있죠. 왓절. 관계대명사 말하는 겁니다. 의문사 아니에요. 관계대명사 왓절은요. 얘가 단수 취급되는 게 기본이긴 한데요. 복수 취급되기도 해요. 왓은요. 왓은. 왜냐면요. 이유가 단순한데 우리가 흔히 중3 때 왓이라는 건 더띵 that을 합친 거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선행사 더띵을 꾸며줘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이렇게 배우잖냐. 근데 이때 더띵을요. 더띵즈로 쓸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더띵즈 that도 우리가 왓으로 써요. 더띵즈 that도. 그럼 띵즈는 복수형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왓절 자체가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뭐뭐 하는 것들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야. 이해되니? 그러면 당연히 하는 것을 해석하면 단수고 하는 것들이면 복수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문제. 선생님,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거는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사실 솔직히 말하면 구분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단수 취급이라 생각하셔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왓절을 단복수 구분하는 것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지문에 보면은 왓절 나오고 are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왓절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예를 들어 are가 나왔다고 쳐볼게요. 또는 is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 뒤에가 보어 자리잖아요. 그럼 보어 자리를 봤을 때 are 뒤에는 당연히 복수명사가 나와요. 근데 is 뒤에는 단수명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왓절만을 보고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뒤에 있는 보어를 보고 판단하면 돼요. 됐어? 아니 우리가 she is a student라고 쓰지 우리가 she is student라고 쓰진 않잖아요. 똑같은 거야. she가 단수니까 a student라고 쓰는 거지 she가 단수인데 여기는 복수로 쓰진 않겠죠. 이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왓절 이하에 단수냐 복수냐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도는 떨어집니다. 됐죠? 그리고 책에 없는 내용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건 조금 중요합니다. 이 왓보단 중요해요. 자, 여러분 그 동명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동명사. 동명사 주어가 나오면은 동사는 당연히 단수 취급하잖아. 이거 뭐 이견이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ing and ing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동사. 단수로 쓸까? 아니면 복수로 쓸까? 뭐로 쓸 거예요? and로 묶였어. 뭘까? 자, 결론부터 말할게요. 얘가 될 때도 있고 얘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수 취급되는 경우도 있고 복수 취급되는 경우도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럼 이제 또 구분을 해야겠지. 아니 언제 단수고 언제 복수야? 이걸 또 이제 구분을 해야겠죠. 팁을 줄게요. 이게 문법 책에는 설명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ing와 이 ing가 하나의 동작이면은 단수 취급이고 별개의 동작이면 복수 취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씨 이게 다 별개의 동작인지 하나의 동작인지 뭐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겠지. 그래서 팁을 주자면 이 and의 해석을 잘하면 돼요. and의 해석. 그러니까 and의 해석을요. 뭐라고 할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고 또는 뭐뭐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버전이 있고요. 뭐뭐 하고 나서라고 해석하는 버전이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뭐뭐와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얘와 얘가 별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와 얘가 별개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 밥 먹는 거나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밥 먹는 거랑 공부하는 거는 별개의 행동이에요. 밥 먹는 거 그리고 공부하는 거 각각 별개의 행동이죠. 그때는 우리가 아라고 씁니다. 됐어? 근데 예를 들어서 양치하고 나서 세수하는 것은 건강에 좋다. 그럼 이때는 양치하고 나서 세수하는 게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하고 나서. 됐어? 양치하는 것 따로 세수하는 것 따로 건강에 좋다가 아니라 양치를 하고 나서 세수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거니까 한 덩어리의 묶음으로 보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하고 나서라고 해석이 된다면은 하나의 동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단수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별개의 행동이거든요. 별개의 행동이기 때문에 얘는 복수로서 취급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얘는 종종 나와요.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만 더군다나 얘는 수능에서는 안 나와요. 내신에서 종종 나오는 녀석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책에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표에 있는 설명에서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ing 현재 분사, 복수명사, 주어, 복수동사다.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그냥 패턴만 써볼게요.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ing가 나왔어. 복수명사가 나왔어. 그 다음에 동사를 써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얘가 동명사라면 당연히 단수를 쓸 거 아니냐. 그렇지? 근데 얘가 분사가 얘를 꾸며주는 걸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럼 당연히 여기에 맞춰서 복수형 동사를 써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얘는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 해석밖에 없죠. 뭐뭐를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건지 뭐뭐 하고 있는 뭐뭐들로 해석이 되는 건지. 됐어? 이거는 철저하게 해석으로 구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얘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고요. 자, 또 있을 만한 게 아래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명사 주어가 앞절 전체를 대신할 때, 그리고 아래 보면은 복수명사, 선행사, 주격관계대명사, 복수동사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이것보다 더 매력적인 문제 하나를 소개해 주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건 오늘 지금까지 제가 필기한 것 중에 그나마 출제율은 가장 높은 겁니다. 그래서 책에 없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두 번째는 뭐냐면 관계사절 내에서의 스위치를 말하는 건데 일단 가장 일반적인 패턴을 말하자면 선행사 나오고 주격 관계대명사 나오고 그 뒤에 동사가 나오잖아.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명사에다가 스위치를 한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게 일단 기본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약간 응용한 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응용한 버전은 뭐냐면 잘 보세요. 명사 나오고 관계대명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 동사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패턴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 관계대명사는 주격이에요. 주격. 자, 그냥 내가 예시로 하나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명사로서 만약에 명사를 내가 더 book 이렇게 써볼게.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를 써볼게요. 그리고 주어를 예를 들어서 the scientist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 think. 그 다음에 또 동사를 써야겠죠. 그래서 뭐라 볼까? 예를 들어서 is 이렇게 써볼게요. 쉽게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패턴을 보면은 여기 명사 나왔고 주격 관계대명사 나왔고 주어 나왔고 think 동사 나왔고 is 동사 나왔습니다. 됐죠? 이런 패턴이에요. 자, 일단 이 패턴이 뭐냐면요. 보통 문법책에서는 요 주어 동사를요 삽입절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삽입절.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요 동사는요 이 명사 즉 선행사의 수일치라는 게 원칙입니다. 됐어? 그러니까 지금 더북이라는 단수형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is라는 단수형으로 써준 거예요.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낚시하는 게 뭐냐면 지금 주어를 내가 어떻게 써놨냐면 일부러 복수형으로 써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얘 복수형이네? 그럼 얘도 a라고 써야겠네? 이렇게 해버린다고. 됐어?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법책 기준으로 보면은요 얘가 삽입절이라고 보통 표현하기 때문에 얘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얘가 없으면은 위에 거랑 똑같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선행사에다가 수입질 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더북 which is good. 그래 이러고 끝나는 거야.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선생님 이게 삽입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삽입이라는 말을 표현하진 않고요. 다르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에서 요 동사 자리 있죠. 요 동사 자리. 요 동사 자리에 오는 애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요 자리를 말한 거거든요. 요 자리.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 동사 자리에는 주로 그냥 생각하다라고 쓸게요. 생각하다. 자, 생각하다에 관련된 표현이나 아니면 say나 또 뭐가 있을까? 뭐 know나 뭐 등등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이 표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전부 다 대절을 받는다는 거예요. 목적으로. 됐어? 자, 그러면 지금 쌤이 쓴 요 패턴을 풀 버전으로 다시 한번 써볼게요. 풀 버전. 여기다가 쓸게요. 빈 공간이 없어서. 자, 풀 버전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런 패턴이야. 근데 잘 봐봐 얘들아. 잘 봐봐. 이 that은 우리가 원래 목적어 역할하는 that은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얘를 뺐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주어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어가 2개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 2개 중에서 요 주어를 대신하는 거야. 요 주어. 그럼 이 주어는 없어도 되겠죠. 되니? 얘 대신에 얘가 쓰인 거니까. 됐어? 그러면 최종적으로 패턴이 어떻게 되는 거야? 명사, 관대, 주어, 동사, 동사 이렇게 되는 거야. 명사, 관대, 주어, 동사, 동사. 됐어요? 똑같은 거라고. 똑같은 거. 되니? 해석은 별거 없어요. 해석은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책 이렇게 하면 돼. 해석은 별거 없어. 근데 여러분이 삽입이라는 개념으로서 뭐가 삽입인지 아닌지 니네 입장에서는 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삽입이라는 개념보다는 대절을 목적어로 받는 동사인데 대시 생략된 거고 이 주어 대신에 이 주격관계대명사를 쓴 거구나. 그러면 결국에는 이 주어가 얘랑 똑같은 건데 이 관계대명사는 얘를 대신하는 거니까 결국 이렇게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명사에 이 동사를 수일치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수일치에 관련된 것 중에 가장 이제 문법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게 바로 요 패턴이에요. 요 패턴. 그래서 요거를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보통 고1 2학기에서 고2 초반 1학기 때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그 주역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관련된 거를 제가 내신 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도 좀 같이 알아두세요. 책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조금 쉬었다. 오늘 내용이 쉽네요. 전체적으로. 아,
가야 우리 돼. 클로랑 토요일도 KT랑 가야 그걸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할 거야. 이게 약간 재미있게 진짜 국쿨도 출석도 맞아 그런 해야 될 것 같아. 우리랑 그치 이제 저 보라색 제일 우리고 얘기할 때 확실히 잘해주는 시간은 좋아. 아, 시간이 문제 있어. 제품을 못 찍겠어. 비싸고 너무 쓰고 싶지 않은데 그 제품을 찾을 수 없어. 그럼 써야지. 진짜 없었어. 생각에는 모르고. 이거 너 되게 기분 좋아진다. 근데 이게 마음 편안한 항상 네, 알겠습니다. 1부까지 있지. 지금 5번 있어. 여기까지 하는 이 동아리 거기 베프 야, 너 셀프 2학년 때 왜 안 돼? 베프? 아 근데 나 그거 스틸 솔루션이거든? 아, 나 거기 부장 맡았어. 되게 웃겼어. 선생님 못썼어. 베프 재밌어. 3, 8, 나는 7, 7, 7. 이게 시험 자꾸 실은 뭐 했는 거? 아, 어느 분야야? 우리는 재미없거든. 모든으로 원하는 모든 사실인데 원하는 법이라고 했다고? 우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각각 말한 다음에 사람들끼리 해서 근데 계획서를 이렇게 작성하고 이거는 1학년 때 너무 선배들 버스를 많이 타가지고 그냥 막상 부장을 맡았는데 계속 문제. 무슨 문제야? 괜찮아. 너가 약간 나랑 나보다 내가 진짜 약간 성버스 타려고 하고 있는데 성버스 진짜 하나도 모르는 거야. 아, 나 100% 선배였어. 진짜. 선배한테 아니 이거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직접 말하지 않는 절대 모르는 진짜 그리고 막 아무도 모르는데 넌 진짜 안 보신 적도 우리 선배가 다 봐준 거야, 선배. 싹 다. 우린 다 모르고 난 주변 선배들한테 물어주셨어. 설명을 잠깐만. 주식이 연습생인데. 아, 야, 찬이야, 너 1000짜리 있냐? 어? 1000짜리. 1000짜리 1000짜리 있냐? 좀 어? 1000장. 이제 너가 키워줘야 돼. 얼른 들어. 나도 이 정성하는 게 없어. 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일본 빨리. 나 하는 거? 나한 성적이 원래 이렇게 다녀왔었어요. 진짜 빨리 내가 때부터 신화가 먼저 와가지고. 신화가 먼저 이렇게 와는 건데. 그렇구나. 장학 게임 나. 신화가 먼저 얘기. 신화가 먼저? 방금 떨어진다. 동아리 팍팍 너무 종이 다시 해가지고 거둔 걸 나한테 줬거든. 너가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원을 해야 이런 거 있지. 부장 누가 맡았어? 요즘에 아주 가까운. 되게 활동 많이 하는 친구 뭐지? 안경 안 쓰는데 여자예요. 그 머리 길고 두꺼운데? 동생 거. 저기 뭐. 그 대전이 아 수혜 내가 그거 해차푸차고 예고 대전에서 스키 많이 나왔어. 아 뭐지? 과학 관련한 그래서 동생 거랑 거 몰랐어요. 뭐지? 신기하시. 그거 사회도 많아가지고 신기하시. 이름은 마스크 스킨 아 거 주변에 저기서. 있는 거 같아. 주연이가 되게 활동 엄청 해가지고 그 학생이 얘가 나한테 같이 하자. 걔가 아, 내가 부장 멀리 쉬워. 어떤 얘기 아니 부장 다음에 예. 찾아. 차단이 뭐야? 아 진짜? 그때 실제로 예전에 저보다 예전에 제가 같이 하는 거야. 피니킹 하는 거 있어야 됐다 해가지고 이렇게 솔루션이 많이 다른 동아리에 비해서 보고서 받는 게 조금 미흡했다. 나 되게 싼가 봐서 그런 걸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피드백이 많더라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야식감 근데 이거는 내가 썼으니까 내 동생이 우리가 계속 그래서 내 친구가 아, 진심이. 난 되게 있어 내 친구 내가 말했잖아 셀프만에서 내 친구 나랑 비교하고 여기 내가 있어 우리 나갔어. 웹소리장 내가 세개 다 물어봤어. 나랑 잘 친구들한테. 이게 내 친구랑 같이 빡빡해는 친구하고 얘기를
내기 중에 내친구 말 그걸 진짜 내가 하자 이게 하나 스킨이 안 뜨는 거야. 내 친구가 센터에서 났을 때 우리는 너무 내 친구가 어우 씨. 아니야. 부장이 알아서 먹자고. 나 몰라 그냥 정글하고 정글 피곤하다. 그러니까 이상한데 주민들이 헤어스타일 기다리고 양심 없는 거야. 몰라. 아니 진짜 자기 생각한테 못 따라오니까 그냥. 내가 생각한 게 아무리 따로 어떻게 할지. 아니 그냥 나도 애매모 추가하고 좀. 이번에 그 우리 졸업생들 중에서 AT를 지원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우와 이번 졸업생들 중에서. AT는 알다. 나 대학 잘 갔어요. 계속 연락 오고 있어요. 잘 갔더라고. 올해 아이들이 많이 갔더라고. 사실 예상치 못한 애들도 좀 있었는데 얘가 생각했던 친구도 이제 솔직히 있었는데 다 잘 갔어요. 내 예상만큼 잘 간 친구도 있고요. 제 예상보다 잘 간 친구도 있고. 일단은 지금 저기 그 월수금에 있는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제 언니가 있거든요. 그 언니가 이제 약대부터 그리고 제가 이제 2년 동안 가르쳤던 그 저동고 다니던 친구인데 그 친구도 이제 약대 합격했다고 얼마 전에 연락 왔고 그리고 지금 간호대가 엄청 세졌거든요. 간호대가 이제 특히 이제 여학생들이 간호대를 많이 가다 보니까 그 간호대가 거의 준의대급으로 세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한 친구가 오늘 연락이 왔는데 이 친구도 이제 저동고 다니던 근데 이 친구도 이제 단국대 그 간호대 합격했다고. 그 정도 되게 세거든요. 단국대 간호대는요. 거의 간호대에서는 탑2 정도 돼요. 근데 거기를 합격했다고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 잘 갔어. 내 예상보다 잘 갔어. 내 예상보다. 다들 잘 갔고. 뭔가 왠지 느낌이 이 코시국 이후로 그러니까 이 코시국에 1받다가 작년 졸업생이거든요. 걔네가 이제 1세대인데 걔네 아니구나. 재작년이 1세대구나. 잠깐만요. 아 이거 19년 말에 들었어요.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근데 재작년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때 간 애들은 이미 이제 학습을 다 하고 이제 간 거니까 작년이 1세대 맞네요. 작년 1세대들이 진짜 잘 갔거든요, 대학을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기억이 나는 게 두 친구가 있는데 이 두 친구 다 안 보고 다니던 친구거든요. 니네 이제 선배들. 근데 한 친구는 간호대를 붙었고 한 친구는 저기 어디야 그 숭실대를 합격했어요. 근데 그 숭실대 합격한 친구는요. 이거는 내가 진짜 이거 저기 이착관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왜냐면 그 친구한테 정말 미안한 말인데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못 갈 줄 알았는데. 인서울이 불가능한 친구였어요. 그냥 내가 생각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고3 때 그때 이제 내가 성적표를 한번 봤단 말이야. 걔가 이제 정시로 갔는데 성적표를 봤단 말이야. 내가 그 3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그래갖고 그래 뭐 이제 재수 안 할 거면은 뭐 이제 그냥 뭐 좋은 전문대 쓰거나 아니면 뭐 지방대 쓰거나 아니면은 재수 준비해라 이랬던 애였어요. 막 4, 5등급 나오는 애였단 말이야. 근데 걔가 숭실대를 합격했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그냥 뭐 근거는 없는데요. 그냥 왠지 코시국 이후로 좀 애들이 대학을 잘 가는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좀 애들이 되게 잘 합격하더라고요. 아까도 한 친구 연락 왔다. 저기 어디였더라? 성신여대 간호대 합격했다고. 걔도 간호학과 합격했다고. 아까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그 친구는 이제 일산동고 다니던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연락이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새해 복 뭐 인사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그 AT 자리 임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여기 옆에 이관 있잖아요. 이관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우리 이번 졸업생 중에. 아마 여러분도 오며 가면 그 친구 이제 대진고 졸업했거든요. 네 선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이번에 졸업한 남학생.
네, 아무튼 그 친구는 이제 그 별도로 이제 친구들 봐주고 있는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 내년에 연락하세요. 아 내후년에 연락하세요. 네, 저기 제가 철저한 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는 아니고요. 예, 그 원래 그 예전에는 AT를 뽑을 때 이제 그 일반적으로 뭐 알바몬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제가 일단 이제 1차 면접을 들어가서 이렇게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이 2차 면접을 봐서 이제 AT를 뽑았었어요. 저는 들어가서 질문하는 게 되게 간단했어요. 첫 번째,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대학교 어디 다니세요? 저 딱 이것만 물어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막 자기 PR을 해요, 그분이. 그래서 막 이제 얘기하고, 아, 예,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원장님한테 이제 말씀드린 거죠.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그럼 뽑지 말죠. 뭐 이러거나. 아니면, 저는 괜찮은데 한번 만나보세요. 그럼 이제 원장님이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우리 학원 졸업생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연락해서, 할래? 네. 그래? 끝. 좋다. 시급 세요. 시급 셉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히 얼마인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몰라요. 내가 돈 주는 사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셉니다. 대충은 알아요. 시급 세요. 촬영하고 있는데 어차피 원장님 안 보니까 괜찮아요. 보겠습니다. 진도는 어차피 더 나갈 건 없거든요. 이제 다 문제풀이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부분을 좀 줄 건데 남은 시간 동안 약 20분 좀 넘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에 풀었던 문제 또는 지금 문제 부분을 풀어볼 건데요. 잠깐만요. 일단 숙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오늘이 1월 4일이구나. 화요일. 오늘 한 개 아까 124쪽이었죠? 124에서 134까지 하면 되겠죠? 아니다. 131까지. 자, 여기까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질문할 거 있으면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법상의 근거는 전부 다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 부분만 좀 고문 독해를 좀 할게요. 구문 분석과 해석을 몇 개만 좀 제가 찝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해석이 좀 중요한 파트를 해야 되니까 뒷부분은 그냥 편의상 하죠. 130, 131 여기는 구문 분석과 해석을 좀 추가로 해와 주시기 바랍니다. 130, 131 아닌 건 공부가 아니에요. 네네네. 어디만 이거는 다 130, 131쪽 여기만 해석 구문 분석을 추가로 좀 해와 주시고요. 나머지 124에서 131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던 문제 풀고 질문할 거 체크하고 어법상의 근거 작성하고 채점까지 다 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시간이 남았으니까 잠깐만요. 저 촬영을 좀 끊고.